단타 매매는 추세 매매와는 다르죠. 차트를 정확히 읽어내고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확실한 자리를 포착해야만 가능한 이 매력적인 매매법은 개장 하루 만에 매매를 끝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딩, 즉 단타 매매라고 불립니다. 2026년은 데이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도 익절을 쌓아가실 수 있도록 평생 써먹는 아주 간단한 단타 매매법을 설명드립니다. 바로 시작하죠. 시작에 앞서 해외 최상위 트레이더들의 매매 비법을 정리한 단타 매매 전략 비법서 전자책을 받아보길 희망하시는 분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참조하여 신청해주세요. 차트는 추세와 비추세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 단타 매매자들에게 엄청난 무기가 되죠. 왜냐하면 이 구간, 하락 추세 중에는 숏, 매도 위주로 수익 만들 수 있고 이런 것처럼 비추세장에서는 상하단 빠르게 포지션 바꿔가면 매매가 수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엇보다도 추세 구분이 어렵다는 점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상승이 유지될 거라 생각하고 포지션 들어갔지만 반대로 가버리고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 전환을 예상했는데 더 큰 규모의 상승 추세를 만들어버리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박스권에서 매매하다 보면 지금 박스권이 유지될지 아니면 하필 내가 들어갈 때 돌파가 나와 손절 나갈지 한두 번 당해보다 보면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추세의 구분은 우리 매매자들에게 생명줄과도 같아요. 이 어려운 추세 구분 아주 쉽게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Manipulate price in their favor. Well, they can go down, push price underneath this low. What is that going to cause people to do? They're going to want to enter into sells or enter into shorts. And then from there, what does that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do? Fill their buy orders with no consequences. They'll be able to fill all of their massive buy orders right here and then cause price to go in the opposite direction. So 이 남자의 이름은 타일러. 차트 분석은 단 10초 만에 끝내고 오로지 타점만 집중해서 찾는 것으로 유명한 트레이더입니다. 이 독특한 분석법으로 23살에 이미 억만장자 반열에 오르고 지금은 200억대 수익을 만든 입지적인 인물이죠. 그의 분석법은 정말 간명합니다. 본인이 쓰는 매매 전략의 절대 규칙을 이렇게 말해요. 차트는 횡보장인지 횡보가 돌파되었는지 딱 두 가지로 구분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글 제미나이에게 차트에서 횡보와 추세 비율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줍니다. 추세 구간은 약 30%, 반면 횡보 구간은 70%의 비율을 차지한다고 말해주죠. 따라서 70%에 해당하는 횡보 구간에 집중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명확히 알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30%를 차지하는 추세 구간을 돌파라고 단순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앞선 구간부터 살펴보면 먼저 하락 이후 횡보인데 이때의 하락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앞선 구간의 최저점 위치겠죠. 이 자리네요. 따라서 저점의 밑꼬리에 박스를 만들고 옆으로 길게 늘려주면 지금의 상하단 횡보 구조를 깨트린 것이 이 음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돌파 이후 이 자리에서 상승 장악형 양봉과 함께 반등이 한번 나오죠. 그리고 다시금 이때의 저점을 하락 돌파합니다. 이렇듯 한쪽 방향으로 돌파가 연이어 발생하면 그게 추세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듯 추세장은 돌파가 연이어 발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이와 같은 돌파 매매를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이유가 뭐냐면 돌파가 확정된 이 자리에서 매도 포지션 들어가고요. 그리고 곧 이어 상승 장악형 양봉이죠.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익절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구간도 살펴보면 돌파가 나온 이 자리 다시 한 번 더 숏 매도 포지션 들어가는데요. 바로 문제가 나오죠. 또다시 상승 장악형 양봉이 나오며 이번에는 손절이 나가죠. 그리고 돌파 매매에서 가장 취약한 점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15분봉이에요. 이때의 양봉을 보면 여기에서 시작된 가격이 장중 엄청나게 큰 양봉을 만들며 돌파시켰죠. 따라서 1분봉, 3분봉 이렇게 매매하는 분들은 구간 상단 돌파와 함께 다들 롱, 매수 포지션 들어가게 되는데 이후 빠르게 가격을 다시 낮추며 방향을 잡아가죠. 이것을 리젝션, 즉 거절이라고 부릅니다. 상승 돌파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15분봉 기준 이렇게 캔들이 마감되는 것을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듯 거절을 포착해내면 방향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서도 발생했어요. 이때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 캔들에서 엄청 긴 꼬리가 나왔고 그 다음 한 번 더 음봉이죠. 이럴 때는 지지 구간 구획을 꼬리 저점으로부터 몸통의 저점 이렇게 잡습니다. 옆으로 길게 늘려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살펴보았더니 거래량을 잠시 꺼주고요. 장중 긴 꼬리와 함께 하락 돌파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했죠. 한 번 더 발생합니다.
거절을 포착해내고 방향을 잡는 것, 이것이 타일러 매매 전략의 핵심이에요. 이제 그의 관점이 조금 이해되시나요? 어차피 차트의 70%를 차지하는 횡보 구간에서 매매 잘 해나가다가 돌파가 나오면 소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이렇게 거절이 나올 때는 공격적으로 운영해가는 것이 그의 매매 전략입니다. 트레이딩 초창기, 이 매매 전략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는 거래량 지표를 애용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쓰다 보니 어려운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자리들입니다. 거래량은 많지만 지금처럼 꼬리만 엄청나게 긴 캔들이 나와버리면 해석이 어렵죠. 아래쪽 긴 꼬리는 상승 전환 신호라고 많이들 배워왔겠지만 사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공존합니다. 첫째, 하단 긴 꼬리는 초반엔 강하게 하락했으나 이후에는 강한 반등이었죠. 따라서 이후 상승 전환될 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앞서의 하락을 통해 이 구간 켜켜이 쌓여있는 매수 벽을 뚫고 내려왔다는 해석이죠. 따라서 이후 별다른 저항 없이 이때의 저점까지 가격이 내려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해석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또한 방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이런 캔들은 꼬리도 길고 몸통도 좋죠. 게다가 하락하던 거래량이 상승입니다. 이런 게 너무 어렵다 보니 가격 차트만 볼 때보다 오히려 거래량을 보면서 승률이 떨어졌다 해요. 그래서 매매 지표를 수도 없이 찾아보다가 바로 이거다 싶은 것을 결국 찾아내고 지금의 승률과 수익률을 완성시켰습니다. 바로 델타 거래량이라는 지표입니다. 이것은 초록색으로 매수 거래량과 빨간색으로 매도 거래량을 분리하여 집계합니다. 일반 거래량 지표는 잘 알고 있죠. 캔들 하나하나마다 거래가 발생한 총량을 뜻합니다. 거래량은 매수와 매도가 서로 어우러지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캔들의 색깔대로 거래량 색깔이 칠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델타 거래량으로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을 분리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죠. 예를 들어 이 자리는 양봉이에요. 거래량은 이때로부터 점차 상승하며 직전 고점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상승 전환 신뢰도가 좋죠. 그래서 매수 타점 잡으려고 노려보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네요. 롱, 매수 포지션 이 자리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는데 가격은 그대로 하락해버립니다. 이처럼 거래량은 좋은 지표긴 하지만 디테일이 부족해요. 여기에서 델타 거래량의 진면목이 나옵니다. 지금 하락 전환된 전체 구간에서 최대 거래량이 발생한 캔들은 바로 이 자리죠. 이때의 델타 거래량을 확인해보면 매도 거래량 크기가 매수 거래량 크기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보이죠. 확대해서 살펴보면 이때 캔들은 양봉이에요. 하지만 델타는 명확하게 매도 우위를 가리키죠. 이것을 임밸런스, 불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럴 때 타점을 어떻게 잡게 되냐면 지금 자리에서 바로 매도 포지션 들어가고요. 이런 잘못된 신호는 지워줍니다. 또 이렇게 몸통은 거의 없고 꼬리만 잔뜩 있는 캔들을 보았더니 거래량이 매도밖에 없죠. 여기서 매도 포지션 또 들어갑니다. 불균형이 보일 때마다 포지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딱 봐도 이 자리죠. 매수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여기서 모두 익절이에요. 되게 쉽죠? 불균형은 굉장히 여러 번 발생합니다. 하락이 시작되었던 이 자리를 살펴보면 고점에서 하락 장악형 음봉이 먼저 발생했고요. 이때 이후 앞서와 마찬가지로 꼬리만 잔뜩 있는 캔들에서 빨간색이 압승했죠. 즉 이것이 관점을 잡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여기서의 불균형을 확인하며 포지션 진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포지션 정리해야 되는 자리가 한눈에 나와요.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양봉이 등장한 곳을 보면 여기 또 여기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매수가 조금씩 우위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는 원리가 뭐냐면 이 하락 구간 전체를 봤을 때 딱 하나, 이거 말고는 거래량 자체가 아예 없죠. 그러다가 처음으로 거래량 터진 것이 이 캔들이고 매수가 압승했죠. 따라서 여기에서 익절해 주는 겁니다. 쉽죠? 상승 고점에서 하락 장악형 음봉, 이때는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아예 없어요. 따라서 이 자리 하락 관점을 갖는 증거가 되죠. 그 후 불균형이 찾아온 이 자리 놓치지 말고 타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좋은 거래량이 발생했는데 매도가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관점 유지하며 포지션 가져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며 매수가 압승한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면 되는 것 뿐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가격은 상승이지만 매도가 승리한 불균형을 포착해 포지션 들어가고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아예 없죠. 이런 자리 놓치지 않고 포지션 진입해서 수익 만들면 됩니다. 이것이 단타 매매에서는 단기간 방향을 보여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런 불균형이 대체 왜 나오는지 이 자리를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면 지금 구간 최고점은 이 자리죠. 따라서 고점 꼬리 여기가 저항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도 타점 잡은 이 자리에서 윗꼬리가 분명히 저항 구간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거래량 자체가 아예 없어요. 원래 이런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호가창을 보면 이 구간에 엄청 강력한 매도 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상승해 이 구간을 도전하려면 여기에서 매수 거래량이 반드시 집계돼야 돼요. 그런데 없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세력이 이 구간을 잠시 비워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시장은 착각하게 되는 거죠. 돌파하려는 건가? 이렇게 말이에요. 진짜 방향은 하락이기 때문에 이만큼 매수에 들어간 비용은 세력 입장에서 손실일 수밖에 없죠. 그 손실량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이런 페이크 전략을 통해 손실을 제한시켰다는 것이 델타 거래량을 통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델타 거래량을 통해 중요한 판단을 한 곳은 전부 다 동일한 특징이 있어요. 바로 꼬리입니다. 타점을 잡았던 모든 구간 다 살펴보면 꼬리가 길죠. 여기도 꼬리가 깁니다. 여기 꼬리가 많이 길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꼬리가 길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선 몸통보다 길면 조건은 부합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차트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가 지금과 같이 가격은 상승, 꼬리는 길고 반대로 매도 거래량이 압승했죠. 그냥 이런 구간 찾아서 포지션 들어가주면 됩니다. 델타 거래량으로 차트를 계속 보다 보면 그동안은 정말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눈에 보이게 돼요. 가격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하락, 상승, 다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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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이죠. 말 그대로 하락 추세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앞선 구간과 다른 것이 하나 보여요. 이게 뭐냐면 가격 하락과 함께 매도 거래량 상승, 여기서도 상승. 그런데 처음으로 매도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매수 거래량은 반대로 상승하죠. 이런 게 눈에 보이게 돼요. 이제 하락의 힘이 약해지겠구나. 혹은 상승 전환 가능성도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강력한 매매 근거를 찾게 되는 겁니다. 포지션 운영이 상당히 수월해질 거예요. 그럼 앞선 구간도 같이 볼까요? 가격 급락, 바닥을 여기서 잡아내고 상승이 나왔었네요. 내용은 정확히 동일할 뿐입니다. 먼저 하락의 마지막이었던 이 두 캔들에서 신호가 나오네요. 거래량을 분석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오면 연속된 캔들을 몸통만 길이 비교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길고 양봉 몸통은 아주 짧죠. 반면 거래 총량은 두 번째 캔들이 더 많습니다. 캔들 길이는 짧아졌지만 거래 총량은 오히려 늘어났죠. 이것을 거래량 다이버전스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이버전스류 신호들은 앞서의 델타 거래량 불균형과 동일한 신호예요. 그리고 나서 델타 거래량을 살펴보면 꼬리가 거의 없는 강력한 음봉이기 때문에 델타는 당연히 매도 우위일 수밖에 없죠. 문제는 이 캔들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격이 크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는 거의 없어요. 아까와 동일한 현상이라는 거죠. 매수의 압승. 따라서 이와 같은 지지 구간은 안 깨집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런 자리에 들어오면 보지도 않고 매수 들어가요. 이 자리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모른 상태로 처음 살펴봤었던 저점, 고점, 박스권 매매를 하게 되면 돌파 자리가 여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간다고 생각하겠으나 문제가 뭐냐면 아직 하락 저점의 직전 고점인 이때 여기의 고점이 아직 깨지질 않았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자신감 없이 매수에 들어가면 이 음봉에서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버틴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 저항 아주 짧은 익절을 한번 하고 말 뿐이죠. 하지만 이 매매법을 적용하고 나서 차트를 살펴보면 앞서와 계속 동일한 내용의 반복일 뿐이에요. 여기 저항 맞았으나 총 거래량은 계속 바닥입니다. 그러다가 거래량이 터지며 장대 양봉으로 또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하락 장악형 음봉, 그리고 매수 물량은 아예 사라졌어요. 여기가 익절 자리인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거래량 보기 어려웠었던 이유는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내용을 빼놨기 때문입니다. 이걸 안 보여주고 총량만 보라고 하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럼 비트코인 봤으니 국내 주식에서는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강력한 종목 말고 코스피 69위에 준수한 상승 나와줬던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 한번 볼까요? 국내외 모든 주식에서 개장 첫 시간에
유동성이 몰린다는 건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 1시간 봉을 확인하고 그 날의 관점을 잡고 운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굳이 1시간을 우리 단타 매매자들에게 1시간이면 이미 변동성 끝나버리고 먹을 게 안 남는 경우도 많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15분만 쓰면 됩니다. 개장 첫 15분 봉 하나면 그날의 방향을 아주 확률 높게 알 수 있어요. 주식에 맞게 빨간색이 양봉, 파란색이 음봉으로 바꿨고 설정해서 지표 색깔도 바꿔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거 확인되시죠? 사실 지금 캔들에서 갭 상승으로 시작, 그리고 나서 위쪽에 긴 꼬리인데 이것의 가능성을 앞서 1번 그리고 2번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따라서 이 자리로부터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차트에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판단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매수가 없습니다. 방향은 나와 있죠. 그럼 다음날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면 이제 답이 모두 명확하죠. 갭 상승 시작이라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터지는 건 알겠는데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여기까지 빠르게 내려온 자리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1번, 2번 모두 다 가능해요. 그래서 방향 잡기 어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델타를 확인하기 전까진 말이죠. 이것을 통해 오늘은 상승 관점이구나 라는 것까지 판단하고 나서 매수 포지션 잡아야 하는데 그게 딱 이 자리네요. 여기서 상승 관점, 계속 음봉, 거래량은 하락, 바닥에 있던 거래량이 일반 거래량 색깔도 바꿔드릴게요. 다시 바닥에 있던 거래량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델타는 뭐 볼 것도 없죠. 관점 확인, 신호 확정, 여기가 매수 자리인 거예요. 이 매매법에서 손절 기준은 여러분들 편하게 원래 쓰시는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입했던 캔들 저점 하락 돌파하면 손절한다든지 혹은 크기 상관없이 3연속 음봉 나오면 포지션 정리한다든지 평소에 쓰시던 손절 전략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는 가격 변동과 함께 큰 거래량 터지는 자리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되고 큰 거래량이 양봉으로 나왔네요. 게다가 개장 첫 캔들이죠. 방향 잘 잡았죠. 한 번도 매도 신호 없이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해 버리네요. 가격은 상승, 그런데 양봉 크기는 약하고 몸통에 비해 꼬리가 점차 길어지고 있어요. 그럼 델타 움직임을 계속 봐야죠. 그랬더니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가격은 상승했으나 매도가 승리했죠. 그럼 여기서 눌림이 한번 오겠구나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캔들을 살펴보면 곧바로 장악형 음봉이에요. 거래 총량은 낮아졌으나 매도 거래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매수 거래량만 점점 낮춰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주겠습니다. 델타 거래량 확인하며 매매하다 보면 진짜 신기한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 또 9시 첫 캔들이죠. 갭 상승이 나오고 시작했으나 음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9시 첫 15분봉 방향을 잡고 들어가 줍니다. 지금은 좀 문제가 보이죠. 직전 고점 저항 구간이 여기에요. 옆으로 쭉 늘려주면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여기를 통해서 안 된다고 답을 해주네요. 매수자는 줄어들고 매도자가 급증합니다. 그럼 우리도 마음 비우고 여기서 모두 던져버리죠. 이런 단타 매매가 기분 좋은 이유는 15분봉 딱 3개 썼어요. 이날 나한테 허락된 만큼만 수익 보고 나오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자리, 이런 고점에서 거절당하고 나면 그날은 약세나 횡보 관점 보는 게 맞거든요. 이런 구간 그냥 걸러 보내버리면 됩니다. 매매 어렵지 않죠? 9시 첫 캔들로 관점 확인, 그리고 나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관점 방향대로 가격이 움직여졌을 때 타점 잡으면 되고 이후 불균형 신호를 포착하고 나면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종 이 자리처럼 9시 첫 캔들 그 자체가 불균형이 나오면 기다리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요. 그리고 돌파 거절당하는 것까지 모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전 세계 세력들이 모두 참전하는 금 차트도 한번 볼게요. 금도 마찬가지 15분봉입니다. 금 차트이기 때문에 상승 양봉은 초록색이에요. 지표도 그에 맞게 색깔 맞춰놨고요. 지금 구간은 상승 이후 시간 조정이 한번 왔었네요. 그런데 눈에 띄는 캔들이 딱 이거 하나 보이죠? 횡보 구간 전체에서 꼬리가 가장 깁니다. 우리는 또다시 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매수가 압승이네요. 그랬더니 똑같은 현상이 이 캔들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했어요. 매수 승리입니다. 따라서 2번에 걸쳐 매수 기회가 왔죠. 그런데 상승은 상승이었으나 걱정거리가 있어요. 앞서 큰 상승, 이후 긴 횡보, 그럼 앞서와 마찬가지로 좋은 상승이 나와줘야 하는데 상승이 약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횡보입니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델타를 확인하고 이쯤에서 익절하고 떠날지 계속 가져갈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꼬리가 긴 이 음봉들, 거래량 크기 자체는 작으나 챈 모두 매수 우위죠. 그렇다는 건 아직 문제 없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다가
중요한 신호 나오면 도망가면 됩니다. 앞서와 계속 동일하죠. 하락 장악형 음봉이 나오고 또 이 캔들에서는 매도 승리네요. 불균형이 또 나옵니다. 상승이 이어지던 중에 하락 장악형 음봉은 원래 잘 안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이면 그냥 도망치면 됩니다. 그러다가 포지션 진입 자리가 여기서 한번 또 나오네요. 양봉이지만 매도가 더 세네요. 숏 매도 타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지켜봤더니 바로 역전돼 버렸어요. 다시 매수가 압승했죠. 짧은 구간 그냥 손절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또 들어갈 만한 자리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보이죠? 음봉이지만 매수 우위. 당연히 포지션 잡아야 되고요. 이렇게 가격 변동과 불균형만 잡아도 충분히 강력한 매매법이 됩니다. 다음 이 캔들 2개 음봉에서 똑같이 불균형 나왔고 더 큰 음봉 이 2개에서 신기하게도 또다시 매수가 많아요.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험 신호가 나오죠. 매수 하락, 매도 증가입니다. 익절해 주고요. 이렇게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이렇듯 좋은 신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간 전체에서 이 자리가 가장 긴 꼬리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둘 모두 양봉. 그런데 델타는 숏, 매도 타점 잡으라고 계속 알려줍니다. 답안지 확인하듯 자리 확인하고 나서 이런 긴 꼬리 만들어지면 그냥 델타 확인하면 돼요. 여기에서 익절해 주고요. 다음 더 큰 음봉 살펴보면 이때보다 총 거래량 더 늘어났죠. 그러면서 매수 하락, 매도 압승입니다. 또다시 포지션 들어가고 계속 이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죠. 하락 중인데도 매도가 아예 없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돼요. 익절해 줍니다. 오늘은 새해 맞이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거의 반칙처럼 답안지 보면서 단타 칠 수 있는 매매법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델타 거래량은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서양의 트레이딩 환경에서는 이 델타 거래량이 거의 기본 장착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한국에서는 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되겠지만 그 전까지 우리끼리만 고마운 마음으로 쓰면 되니까요. 매수 매도 거래량을 분리 집계하여 시장이 원하는 방향을 잡아내는 델타 거래량 지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신년 선물로 제공해 드립니다. 지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정보란에 더보기라고 있죠. 신청 안내에 따라 카카오톡 메시지 남겨주시면 구독, 좋아요 확인하고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으시면 안 되고요. 신청 완료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 감상평과 신청 완료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좀 더 빨리 확인하고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2026년은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익절 쌓아나가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